안녕하세요. 자, 오늘 2017년 오늘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덧 지수상으로 그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상승 라인에 오다 보니까 월요일날 시장이 무겁고 그죠? 또 어제 시장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죠? 가볍다라는 건 뭐냐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또 시장이 상당히 무거웠죠. 그죠? 신라젠 한 종목만 움직였습니다. 그죠? 지금 신라젠은 시장에서 이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만원에서 6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도 이제 그 개인들이 또 얼마를 더 간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기대 심리가 수급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서 물량이 들어올 때는 몇십억 단위의 그 금액이 한호가에서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이 추가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뭡니까?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일 결정을 하겠죠. 그죠? 내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SK 하이닉스하고 코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종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어떤 연관고리를 찾자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도 4차 산업, 코맥스도 4차 산업, 또 같이 사물인터넷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 그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차트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흐름은 그죠?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에 있는 차트의 모양은 SK 하이닉스고 이 뒤에 있는 이 차트는 코맥스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사실 이제 이 차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죠? 수급을 알면 파동이 보인다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급과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아시게 되면은 내가 저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된다. 그죠? 이 자리에서는 욕심을 그만 부리고 팔아야 되겠구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못지않게끔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SK 하이닉스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그죠? 예, 목표가가 또 상향하고, 그죠? 네, 그래서 9만원을 찍었는데, 이 하이닉스가 9만원까지 찍기 전에 우리가 이 앞에 파동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여기 2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만원에서 여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만원, 3만원에서. 삼성전자도 100만원에 시작해서 270만원 갔고, SK 하이닉스도 2만원, 3만원에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9만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파동 길이가 어떻습니까? 불과 4, 5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이렇게 파동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죠?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라인에서 그림 그리기가 나름이겠지만은 우리가 요 앞에 파동은 제외하고라도 이 가격대 이 6만원에서 9만원까지 갔던 이 파동 길이만 본다 하더라도 파동을 낼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파동을 보면은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올 때는 2파는 짧아야 되고 3파는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이 나오기 전 이 앞에 모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은 이 파동이 길게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앞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지라인을 형성해서 겼던 그런 모양들이 갖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파동 길이가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반드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1파에서 3파가 나오기 전 2파는 파동 길이가 짧아야 되지만, 이 파동이 나온 3파까지 파동이 나오고 난 그 이후에 파동을 내고 싶다면은 그 앞에까지의 충분한 매물을, 그죠? 앞에 고점에 형성해 있는 그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지지라인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면은 이 파동 길이만큼의 어느 라인까지는 적어도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런 라인까지 어떻게 되게 되느냐면은 지지라인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개인들은 어떠냐면은 여기에서 이 파동이 나오고 바로 여기서 또 10만원을 가기를 원하는, 그죠? 그런 여러분들의 욕심 아닌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여러분들 일진 머티리얼즈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자,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죠? 이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얘도 어떻습니까? 만원에 시작해가지고 4만원까지 갔는데, 그죠? 불과 단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는 이제 그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입니다. 그죠? 2차 전지. 그죠? 그 뭐 차가, 전기차는 가장 간 게 뭐 충전과 배터리죠. 그죠? 얼마나 충전을 해서 오래 갈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부분인데.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4만원까지 왔을 때 또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그죠? 그 지금 5만원 가고 10만원 갔습니까? 예?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꼴딱꼴딱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거에, 그죠?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뭡니까? 신음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을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속임수다, 속임수.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파동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가. 이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를. 여기서 조금 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추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셀트리온 한 번 더 팔 기회를 주는 거다. 어제 19만원까지 갈 때. 그러면은 그 고점에 사신 분들이, 못 파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팔 기회를 주는 이런 라인에서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냐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더 갈 거라는 환상에, 그죠?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뭐 그냥 덥석 주저앉다 보면은 발목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화공, 그죠? 주가의 차트를 그리는 이 화가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저 화공이 그리는 그림을, 그죠?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치껏 욕심만 조금 버린다면 만원에서 4만원 왔던 종목이 거기서 더 가면 얼마를 더 가겠으며 2만원, 3만원에 시작한 종목이 9만원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가봐야 얼마를 더 가겠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냐면은, 그죠? 제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떡볼떡 세울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머니킴 말이 안 맞네 안 맞네 하다가 결국 지금 보면은 제 말을 안 듣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모르면은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수급이 그죠? 여러분들에게 속임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들도 여러분들을 속여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속임수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또 SK 하이닉스 이 일진 머트리얼즈와 똑같은 패턴으로 그죠? 또 엄청나게 또 추천을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볼떡 세우면은 막 이거 못 사가 안 나갈 겁니다.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매매는 이제 좀 지양을 하자. 그죠? 그 파동 길이가 얼마를 나왔는가를 보고, 그죠? 항상 이 파동의 끝자락은 어떠냐면은 화려한 불꽃, 그죠? 그런데 불나방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화려한 불꽃에 불나방에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12강, 그죠? 13강, 그죠? 그리고 14강. 이렇게 보면은 그런 꼭지에는 달라붙으면 안 되고 차라리 그림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일러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뭐 4차 산업 대표한 종목들을 지금 계속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느냐면은 지금 이 코맥스입니다. 그죠? 이 코맥스는 오늘 이제 난리를 폈습니다. 그죠? 그럼 SK 하이닉스도 뭡니까? 사물인터넷이고 코맥스도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뭐냐면은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죠? 다. 그래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눈 뜨자마자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지는 거에 동시에 뭡니까? 커피가 부글부글 끓고 그죠? 그러게 되면은 또 이제 내가 화장실 가면 오늘 당신은 몇 시에 어디에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건 이제 꿈과 같은 얘기지만은 지금 그게 이제 꿈이 현실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지금 세상이 지금 인공지능화 되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는 뭐 로봇하고도 같이 산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이 개발해낸 그죠? 엄청난 이거는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편리해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코맥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의 대장입니다. 그죠? 이 제가 그 삼성 얘기가 나오면은 맨날 움직이는 애들이 제가 뭐 12강, 13강, 14강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왜 삼성 얘기하면 걔들이 움직이고 또 왜 삼성 얘기하면 얘들이 움직이고 얘 코맥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맥스가 저렇게 늘뛰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가장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중견기업이 어디냐? 코맥스거든요. 그죠? 뭐 스마트홈 시장이라든지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하물며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인 업무 체계, 뭐 인공지능, 뭐 이 모든 다방면. 그죠? 왜 그러면 이는 코맥스가 이렇게 삼성과 관련이 되면 삼성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뭡니까? 뭐 사물인터넷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좀 더 향후 그죠? 뭐 M&A 시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코맥스가 벌떡벌떡 뛴다라는 겁니다. 이 사물인터넷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뭐 같은 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8년 2월 뭐 3월 뭐 동계올림픽을 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그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뭐 한두 달 뭡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서 뭐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롤링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냄새가 나면 이 보십시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오늘은 몇 프로냐면은 뭐 장중 그죠 마이너스 8% 뭐 6% 7%니까 한 15% 이상을 막 이렇게 늘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애들은 이 파동이 다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은 만약에 여차 잘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 뭐 60일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어떤 꼴이 되느냐면은 이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여기에서 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 라인을 자꾸 내려가면 이제 이거는 파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파동이 다 나오고 쓰러져 가는. 얘가 정말 파동이 나온다면 이 선을 절대 깨서는 안 되죠. 60일선도 깨서는 안 되는데 깼다 하더라도 여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5일선이 깨면은
늦어도 3일 안에 회복을 해야 되고 21선이 깨지면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회복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강세장에서는 더 빨리 해줘야 되고 약세장에서는 다소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데 더더욱 늦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21선이 훼손되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죠? 61선이 훼손되면 뭐 한 달이 걸리고, 뭐 201선이 깨지면 뭐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죠? 1년을 쉬어야 될지 2년을 쉬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앞에 파동이 나온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뭘 좀 더 먹고자,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죠? 차라리 이렇게 파동이 나오지 않은 이런 애들은 얘가 오늘 하루에 뭐 15%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한다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설령 얘가 이렇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얘는 뭡니까? 얘들은 이렇게 쏟아지면은 올라갈 확률이 낮지만 이와 같은 패턴은 이미 여기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들은 설령 내려가면 더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그 파동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SK 하이닉스와 코맥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친 물고기를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죠? 뭡니까? 이 그물을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많이 친다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딱, 뭐, 낚싯대를 가지고 한 마리를 잘 잡아서 대어를 낚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대박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